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국회에서 보좌관을 22년 했고, 또 KBS에서 5년 동안 리포터를 했고, 또 민간 기업에서 다양한 이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민경으로서 이제 유튜브를 찍는데 정치에 대한 시각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정치인의 입장에서도 바라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바라보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다각적으로 본 저의 생각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4월 10일이면 투표인데요. 그 투표 때 과연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될 것인지, 소신을 택할 것인지, 의리를 택할 건지, 실력을 택할 건지, 경험을 택할 건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우리 선택의 조건과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국회에서 22년 동안 경험하면서 느낀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인들이 이제 소신 있는 발언을 한다.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이제 실력이 있는 건 거의 뭐 기본 베이스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중요한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중요한지, 또 우리 그 유권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살면서 줄을 잘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중요한 요소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새는 연예계도 줄을 서야 되죠. 뭐 무슨 라인 이런 식의 뭐 유라인이 최라인이니 서라인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모든 게 라인입니다. 라인. 근데 이제 제가 국회에서 맨 처음에 1988년에 모신 분은 이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국회의원을 모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을 모시면서는, 그분은 이제 여성단체 회장이다 보니까 조직력이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서 이제 국회에 진입을 하시긴 했지만, 그분은 라인이 없는 거예요. 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진짜 너무 바빠요. 그 모든 걸 발로 뛰고, 뭐, 온몸, 하여튼 이렇게 달려서 달리기 선수 같이,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겨우 하나씩 얻는 거죠. 본인이 이제 목적하는 바를.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공익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라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여성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무위 장관실을 만드는데도 역할을 하셨고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무진 많은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에 정말 안쓰러울 정도였죠. 그랬는데 이제 그 의원님이 비례대표다 보니까 4년이 끝나고 다른 의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줄 없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그분을 뵈면서 다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정치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모신 의원님은 남자 의원님이셨는데 총재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힘센 총재 라인인 거죠. 그때는 총재 대표가 총재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표 비서실장이군요. 3당 합당을 했기 때문에 대표가 세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라인이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먼저 의원님 같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아도 좋은 기회가 오거나 뭐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있을 때 그 라인의 보스에 해당되시는 분만 만나서 협의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고구마 순 당겨지듯이 모든 게 당겨지고 해지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외유 나가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게 IPU 총회에 참석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먼저 의원님 같으면은 여러 사람 문을 두들기면서 저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뭐 IPU 총회 가서 여성 정책을 이슈로 내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 사람을 만나서 겨우 기회를 얻을까 말까인데, 이분은 가만히 계시면 전화가 때리는 겁니다. 대표실에서. 김 의원 어떻게 이번에 IPU 총회에 참석을 해보겠어? 왜냐면 이분이 이제 외통이기도 하고 외교통이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회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극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거구나. 자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신의 축복으로 운빨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줄을 잘 서야겠구나. 이렇게 줄을 잘 살면 이렇게 편안한 인생을 사는데, 물론 줄을 서는 거에 따른 리스크도 물론 있죠. 잘못 선 줄은 이제 그 리스크를 몽땅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줄을 잘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이제 두 분을 모시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그 국회에서 22년의 경험을 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22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이제 우리가 각 분야에서 뭐 의사다, 변호사다, 기업인이다, 굉장히 이분이 그 부분에서 능력이 탁월한데 굉장히 사회성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그런 능력까지 있으면 사람들이 바로 이 얘기합니다. 너 국회의원 한번 나가봐. 야, 국회의원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각 분야 전문가에다가 거기다 순발력과 대인관계도 좋고 언변도 좋고 이런 아주 종합 예술 작품의 인간들에게 국회의원을 해보라는 덕담을 하는 것은, 곧 국회라는 곳에 300명의 국회의원은 진짜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경쟁도 심하고 어떤 첨예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욕도 무진무진하게 먹고 있지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의 엑기스와 그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을 했고, 그 성공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중에서도 기회를 얻는 사람이 있고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뭐 압축 성장과 압축 실패를 한다 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결과가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국회에 있는 기간 동안 저는 진짜 압축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성공은 이런 것이다, 삶의 자세는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다 라는 말을 제가 감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줄을, 자기가 확실하게 똑똑하든가 하늘에서 은총을 받아서 모든 것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신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국회에서 그때 8년간에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찰자로서 국회에서 이렇게 쭉 여러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분하고 줄을 섰어요. 뭐 우리가 떠오르는 정치 보스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이제 뭐 총재 뭐 등등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오르는, 최근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노무현 라인이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 라인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인이 없이 어느 날 돼 갖고 이제 이상득 의원님이 형님으로서 이제 많은 도움을 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보스는 보스인데 라인에 구성원이 없는 정치권에 많은 경륜과 그 연륜과 세월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라인이라는 거는 줄에 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스 입장에서도 내 줄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내 줄에 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
그냥 구름 위에서 춤을 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줄을 선다는 의미, 줄을 세운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보스가 라인에 줄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때 그 보스가 결정하는 것과 이제 구성원인 본인들의 생각이 달랐을 때 과연 내가 소신을 택할 것인가 의리를 택할 것인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이런 핫 이슈가 있을 때 뭐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 이전에 국회의원이었을 때 자기는 행정도시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뭐 이랬을 적에 도시 이전은 그건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랬을 때 거기에 서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나는 생각이 달라. 그러면 나는 과연 그분이 이제 뭐 총재고 뭐 굉장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위치라면 당연히 눈 감고 그 라인에 멈춰 있겠죠. 그렇지만 보스인 분도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내려앉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과연 내가 소신을 택할 것인지 의리를 택할 건지 이런 갈등의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과감히 소신을 택하고 나는 그 라인으로부터 탈퇴를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소신을 지키는 거는 박수를 치지만 또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결정을 하는 게 참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신과 의리에 있어서는 정치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의학 분업을 한다든가 또는 지금 의료 대란이라든가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또 그 보육 어린이집에 있어서 민간 보육과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우는 일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복지에 있어도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이냐 뭐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정치인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되냐면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는 거에 줄을 한 표를 던지기보다는 이익단체 이익단체 이익에 대변하는 것에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건 소신이지만 이익단체를 따르는 거는 충성도가 높은 자기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국민 대다수는 박수는 치지만 4년 후에 표를 던지고 4년 사이에는 다 망각을 해버리게 되다 보니까 결론은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A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이익단체는 충성도를 갖고 나에게 지지도 해줄 수 있고 후원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가시적인 액션이 리액션을 올 수 있는 이익단체를 대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많은 경우 모든 인생살이가 선택의 그 기로에 놓이는 순간들이 많지만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정치인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그 순간에 과연 어느 쪽에 내가 표를 던질 것이냐 이제 본회의 표결에 의해서 노동법이 바뀌고 영유아 보육법이 바뀌고 이랬을 적에 어린이집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민간 어린이집, 뭐 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에서도 이익이 갈릴 수 있는 게 있고, 의약분업에서도 약사냐 의사냐, 또 뭐 간호사와 관련된 이해 충돌 부분도 있고, 이런 거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소신을 지키는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의리를 지켜야
그러면 이제 의리와 소신 부분을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리를 지킨 분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을 봤을 적에, 소신을 지킨 사람은 먼 발치에 있는 국민의 박수는 받을지언정 나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보면은 소신을 지킨 사람보다는 의리를 지킨 사람이 더 잘 살아남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도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보실 수 있었지만, 의리를 지킨 사람은 그게 본인이 선이 아니고 소신도 아니지만 의리를 지킨 사람은 지금 다 공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과연 사회에 공헌하고 역사에 남는 족적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권에 진입한 국회의원들에게 소신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바로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는 의리를 지킨 사람에게 더 보답이 오는 것이고, 또 이익 집단에 대한 대변을 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과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참 허무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이 되고 욕먹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 이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거를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그냥 언론에서 전해지는 자극적인 내용만 갖고 개인 국회의원 개개인을 또는 후보 개개인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여러 과정에서 얼마나 소신을 지키고 일반 국민들을 대변하는 행위와 결정과 발언을 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관찰하면서 그 4년에 한 번씩 얻는 표결에 참여했을 때 국민을 무서워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소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간접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관심보다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을 때 욕먹는 정치인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과서에는 소신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의리를 지키고 있다는 현실, 또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교과서에는 써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체감하는 이와 같은 정치 현실을 제가 22년 동안 목격을 하면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4월 10일 선거 때 소신을 갖고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욕먹지 않는 정치인을 우리가 배출하는 그 시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